이게 진짜 한국입니까? 30년 경력 영국 기장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1만 미터 상공 비상 상황, 승객 180명, 18분 만에 긴급 착륙. 환승으로만 50번 거쳐간 공항. 하지만 공항 밖은 처음이었죠. 문 열리자 대기 중인 직원 20명, 15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이미 준비된 버스 8대. 72시간 후 로버트는 BBC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를 뒤흔든 보고서를 제출했죠. 제가 30년간 본 건 공항뿐이었습니다. 환승지 너머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톰슨입니다. 영국 출신 민간 항공사 기장이에요. 30년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 출신이고 런던 히드로를 기점으로 세계를 다녔죠. 인천공항은 환승지로만 50번도 넘게 거쳐간 곳이에요.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환승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고 다시 비행기 타는 게 전부였죠. 2025년 2월 14일 런던발 도쿄행 BA283편을 조종하게 됐어요. 보잉 777의 승객 180명이었습니다. 부기장은 제임스였어요. 비행시간은 12시간 예상이었고요. 오전 11시 15분 이륙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어요. 6시간 후 시베리아를 지나 한국 상공에 진입했죠. 승객들은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거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수십 번 지나친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이번 엔진 온도 경고였어요. 제임스, 엔진 온도 확인해봐. 부기장이 점검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장님, 이번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엔진 과열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엔진 폭발도 가능하죠. 이번 엔진 출력 줄여. 연료 차단 준비해. 제임스가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랐어요. 계기판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위험 수치였어요. 연료 차단. 이번 엔진이 꺼졌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어요. 보잉 777은 쌍발 엔진입니다. 엔진 하나로도 비행은 가능해요. 하지만 장거리는 위험했죠. 연기 감지. 제임스가 외쳤어요. 이번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관제탑의 메이데이 선언에 제임스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야 했죠. 도쿄까지는 1시간 이상 남았어요. 하나로는 위험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18분 거리였죠. 인천으로 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환승으로만 50번 거쳐간 인천공항. 이번엔 정말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인천 관제탑 BA283편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번 엔진 화재, 긴급 착륙 요청합니다. 제임스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관제탑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BA283 상황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15살 클리어합니다. 소방차 출동 중입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엔진 문제로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립니다. 기내가 술렁였어요. 승무원들이 재빨리 승객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1만 미터에서 5천 미터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엔진 하나로 조종하니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BA283, 12분 거리입니다. 소방차 8대, 구급차 4대 대기 완료. 관제탑이 또 연락했습니다. 벌써 준비됐다고요? 빨랐어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양옆으로 빨간 소방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착륙장치 내려.
제임스가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다행히 정상 작동했어요. 고도 300m, 200m, 10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종간을 꽉 잡았어요.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역추진을 가동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착륙 완료. 큰 숨을 내쉬었어요. 제임스와 눈이 마주쳤죠. 둘 다 안도했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BA-283 착륙 축하드립니다. 소방팀이 엔진 점검하겠습니다.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방차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엔진에 소화제를 뿌렸어요. 연기가 잦아들었죠. 비행기가 게이트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직원들이 보였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10명도 넘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죠.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어요. 자네도 수고했어. 객실로 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한 표정이었지만 당황해 보였어요. 갑자기 한국에 내렸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직원 한 분이 올라왔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긴급 대응팀 김민지입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비행기는 정비팀이 점검할 예정이고 승객분들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호텔도 준비됐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벌써요? 착륙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요. 환승으로만 50번 왔지만 이렇게 입국하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기장님, 서울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환승지로만 알았던 이곳.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80명이 줄을 이었어요. 모두 피곤했지만 무사해서 다행이었죠. 저도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탑승교를 따라 걸었습니다. 환승으로 수십 번 걸었던 통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죠.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별도 통로가 마련돼 있었어요. BA-283 긴급 착륙 승객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사대가 10개나 열려 있었어요. 180명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착륙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제가 기장인 걸 알았을까요?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이미 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방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구역별로 정리돼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10명쯤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김민지 씨가 안내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버스 8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새 차 같았어요. 첫 번째 버스에 올랐어요. 좌석마다 생수병이 놓여 있었고 간식 박스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30층은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 단지가 연달아 있었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엄청 큰 도시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환승만 하면서 서울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30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고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체크인 데스크가 10개나 열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분산돼서 체크인했어요. 톰슨 기장님이시죠? 1208호 준비돼 있습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어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8호 문을 열었어요. 깨끗한 객실이었어요. 침대, 책상, 소파가 있었고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생수, 과일, 그리고 메모 한 장.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런던에서 출발해 엔진 화재로 긴급 착륙하고 지금 한국 호텔에 있다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환승으로만 50번 거쳐간 나라.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아래 거리를 보니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새벽인데도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어요. 7시에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였는데 음식 종류가 많았어요. 한식, 서양식, 일식까지 골고루 있었죠. 창밖으로 거리를 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도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빠른 걸음이었어요. 오전 10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진 수리에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임스가 말했어요. 기장님, 그럼 서울 구경이라도 할까요? 사실 관심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방에만 있을 순 없었죠. 김민지 씨가 연락했습니다. 시내 투어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원하는 승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오후 1시 로비에서 모였습니다. 30명 정도의 승객이 참여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런던의 시티 지역보다 밀도가 높아 보였죠. 저기가 코엑스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학생들, 관광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도 깔끔했고 표지판도 명확했죠. 영어 안내도 잘 돼 있었습니다. 9호선 급행을 타보겠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열차에 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죠. 출발했습니다. 빨랐어요. 급행이라 그런지 속도가 상당했죠. 제임스가 말했어요.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렸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모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조깅하고 있었어요. 밤도 아닌데 신기했죠. 아니, 밤이어도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안전한가요? 네, 한국은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밤 11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해요. CCTV도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 혼자 공원 조깅이라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죠. 금방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승객 중 한 분이었습니다. 임산부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요. 누군가 외쳤어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영국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저는 간호사입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승객 중 한 분이 물었어요. 8개월이요. 아파요. 배가 계속 조여요.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호텔 직원이 이미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5분? 새벽 2시인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임산부를 돌보고 있었어요. 심호흡하세요. 천천히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분, 4분,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외쳤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3명이 들어왔어요.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있었죠.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영어였어요. 여기요.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혈압 측정, 맥박 확인, 산소 포화도 체크.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임신 몇 주세요? 32주입니다. 조기 진통 의심됩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들것에 임산부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남편분도 같이 가시죠.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입니다. 15분 거리입니다. 구급대원이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임스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 5분 만에 왔어요. 게다가 영어로 소통하네요. 맞아요, 놀라웠습니다. 런던이었다면 999에 전화하고 구급차 오기까지 최소 15분은 걸렸을 거예요. 새벽 시간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산부가 병원에 도착해서 안정을 찾았다고 했어요. 조기 진통은 멈췄고 아기도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 정도 입원 관찰한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못 타실 것 같아요. 김민지 씨가 설명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보험 처리 도와드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담 없으실 겁니다. 그날 오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임산부를 뵙고 싶었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은 엄청나게 컸어요.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만큼 컸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산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기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서요. 영어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새벽에 5분 만에 구급차가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런던이었다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새벽 2시에 구급차가 5분 만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병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속도도 빠르고 대응도 완벽했어요. 환승으로만 50번 거쳐간 나라. 하지만 진짜 모습은 공항 밖에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환승만 하면서 이런 걸 놓쳤네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50번도 넘게 인천공항을 거쳐갔지만 공항 밖은 한 번도 안 나와봤죠. 공항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진 수리가 거의 끝나간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김민지 씨가 제안했어요. 경복궁 투어 어떠세요?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승객이 함께했어요. 버스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거대한 문이 보였어요. 광화문이었습니다. 경복궁은 600년 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궁궐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 건물들이 펼쳐졌어요. 빨간 기둥과 푸른 지붕의 조화가 아름다웠습니다.
600년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놀라웠어요. 600년 전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돼 있다니. 런던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었죠. 궁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점심은 인사동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줬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비빔밥 드셔보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사장님이 추천했어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올라간 밥이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볐습니다. 맛있었어요. 식사 후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거리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빽빽했죠. 거리를 걷는데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도 밀치지 않았고 보행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밤 10시인데도 이렇게 안전하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맞아요.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가로등도 밝았죠. 다리 위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의 조명, 움직이는 차량들.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기장님, 환승만 하면서 이런 걸 놓쳤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30년 동안 공항만 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드나들었죠. 계산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까지 하나요? 24시간이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 많다니. 새벽에도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서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 움직이는 차들, 편의점들. 48시간 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완벽한 공항 시스템, 빠른 응급 대응, 안전한 거리, 600년 역사와 최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환승으로만 50번 거쳐간 나라. 하지만 진짜 한국은 공항 밖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해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국 날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바구니를 봤습니다. 호텔에서 준비해준 차 세트가 있었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에서 모였어요. 180명 승객 전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임산부 부부만 빠졌죠.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틀 전 처음 지나쳤던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기장님, 다시 오고 싶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긴급 착륙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기장님, 수리 완료됐습니다. 출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속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지 씨였어요. 기장님, 떠나시는군요. 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천만에요. 다음에는 여행으로 오세요. 더 많은 곳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민지 씨가 작은 팸플릿을 건넸어요. 한국 관광 안내 책자였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면세구역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50번도 넘게 봤던 면세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 공항 뒤에 있는 시스템, 사람들, 도시가 보였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어요.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좌석은 조종석이었죠. 제임스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했어요. 엔진은 완벽하게 수리됐습니다. BA283,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관제탑에 연락했어요. BA283, 활주로 33알 이륙 허가합니다. 좋은 비행 되십시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높였어요.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죠.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250km, 270km, 280km. 기술을 들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활주로, 터미널, 주차장. 이틀 전 우리를 구해준 곳이었죠.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봤던 풍경들이었어요.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모든 게 저 아래 있었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장님 생각나네요. 환승으로만 50번 왔던 게.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공항만 봤었죠. 이번에 진짜를 봤네요. 맞아요. 진짜 한국을 봤습니다. 공항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는 밖에 있었죠. 비행기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원래 목적지였어요. 이틀 늦었지만 도착할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바다 같았죠. 생각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항공사에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긴급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요. 영국 공항들도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BBC에도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환승지로만 알았던 나라.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어요. 익숙한 곳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입국 심사, 수화물 찾는 곳. 모든 게 평소보다 느려 보였어요. 인천공항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져온 차 세트가 있었죠. 그리고 김민지 씨가 준 관광 팸플릿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항공사에 출근했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버트, 인천에서 있었던 일 보고서 써줄 수 있나? 네, 물론입니다. 3일 동안 보고서를 썼어요. 28페이지 분량이 됐습니다. 엔진 화재 상황, 긴급 착륙 대응, 입국 처리 시스템, 의료 대응, 그리고 인천공항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항공사 CEO가 직접 연락했어요. 로버트, 보고서 잘 봤네. 정말 인상적이군. 이걸 영국 민간항공청에도 전달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물론입니다. 보고서가 항공청에 전달됐어요. 그리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장님,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어땠나요? 30년 경력이지만 그런 대응은 처음 봤습니다. 착륙 후 10분 만에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입국 심사, 호텔, 버스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웠나요? 새벽 2시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5분 만에 구급차가 왔어요. 영어로 소통했고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죠. 런던이었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최소 20분은 걸렸을 겁니다. 새벽 시간이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승으로만 50번도 넘게 가셨다고요? 네, 30년 동안 인천공항을 거쳐갔지만 공항 밖으로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공항만 보고 판단했었어요. 이번 경험이 기장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편견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고 신문에도 실렸어요. 영국 교통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히드로 공항 긴급 대응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자문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에 한국 전문가들이 초청됐고 시스템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국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름휴가 때 가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웃음이 났어요. 좋아요. 그날 밤 김민지 씨가 준 관광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환승지로만 봤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환승지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한국은 공항 밖에 있었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72시간의 긴급 착륙.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증언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환승지 너머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30년 경력 영국 기장 로버트의 72시간 어떠셨나요? 환승지로만 50번 거쳐간 인천공항이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